서울 강주가 아니라 넓은 강주에서 왔습니다. 목포에 와서 목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김해 화이팅! 김종현 위원장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럼 이계호 도당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기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율동 펴겠습니다. 먼저 정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처음도 국민통합이었고 마지막 유언도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해본 적도 없고 말바꾸기를 해본 적도 없고 3당 야합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직 대통령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분열에 앞장서고 후보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로서 심판해 주십시오. 양상자 설위하는 촛불혁명이 선거혁명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번 3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정치인의 인생 최고의 불안이고 여러분의 불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했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앵콜은 5월 9일날 여러분이 국민 주권 시대를 문재인과 함께 열었을 때 저 준이가 목소리를 회복하고 이난영의 꾀꼬리 목소리가 돼서 목포 땅 가서 목포의 눈물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권재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판사가 좋다. 왜냐하면 원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원칙이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면 전두환 정권에도 맞짱을 떴던 판사였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판사가 제 성질에 딱 맞았습니다. 지금도 판사를 했으면 정치하는 것보다 좀 덜 고달팠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대통령 제대로 뽑아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역사의 물줄기에 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추미애가 정치하길 잘했다 하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황석영 작가의 광주 5.18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고 이 전두환이 짓밟은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무는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95년에 정치 입문하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광주 5.18의 상처에 대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에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드디어 정권 교체를 해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람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짓밟은 정권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새롭게 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또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유언이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분열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뵀을 때도 저에게 통합을 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목포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언을 떠올리면서 우리 목포 시민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기신 그 통합의 깃발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주신 DJ 적자라고 함부로 이름을 팔고 다니시는 분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호남을 편가르고 목포 시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편가르고 목포 시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DJ의 유언도 아니고 DJ의 통합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DJ의 적자라고 함부로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과거 3당 야합 시절에도 그 야합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오락가락합니다. 여차직하면 사드에 대한 당론도 바꾸고 여차직하면 사드에 대한 입장도 바꾸고 여차직하면 보수 세력 자유한국당하고도 막가파 정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울 때인데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척결할 때인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후보, 원칙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민족의 미래와 통일과 나라 잘 되는 것, 민생을 구하겠다는 것 이외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DJ 정신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기어코 대통령만 되겠다, 그것이면 다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호남을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목표 시민 여러분, 제가 3부 1배의 고통 끝에 당을 지켰던 것 지금도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박지원님 편갈랐던 호남을 저 추미애가 넉넉한 치마폭으로 하나로 통합시켜 내겠습니다. 집 떠났던 형제를, 애당 동지를 다 3기 민주정부의 소중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넉넉한 품으로 모으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동안 섭섭하신 적 있었습니까? 좀 있었겠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열되는 것 가슴 아팠겠죠. 그러나 민주정과 맏며느리 이 추미애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사실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고 하는데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국무총리,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말로만 들어도 나라의 쟁쟁한 핵심 요직들인데 모두 호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정배 법무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두 노무현 정부의 핵심 장관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면 호남 꼴대가 아니라 호남 환대가 되게 하겠습니다. 민주정부의 핵심 요직에 우리 호남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중용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저 트럼프와 답변을 짓고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만큼은 안 된다. 한미 동맹 속에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을 설득해서 경제 보복을 막아내고 일본의 아베를 만나서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를 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이고 가장 국가가 안보관이 튼튼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가짜 뉴스로 호남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박지원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안철수와 박지원을 따라가는 것은 바른 역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에게 저 추미애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호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역사에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역사를 항상 앞장서서 선도해 왔습니다.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으로 호남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시킨다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주권정부, 여러분의 명령으로 탄생시키는 정부, 그래서 5월 9일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대통령 되는 날입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호남 정신이 있고 DJ 정신이 있고 노무현 정신이 있고 그것을 1분 1초라도 잊지 않을 든든한 대통령, 약속을 지킬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요즘 목표 경제가 어렵죠. 네, 박지원 의원이 10년을 국회의원을 해도 목포의 인구는 주름만 가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만들어 주시면 지방분권 제대로 해서 반드시 목포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이계호 도당위원장과 김종현 우리 목포 시당위원장님 함께 약속드립니다.